50년 넘게 만성 통증과 관절 불편함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상담하고 도와온 건강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픈데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으로 20년 넘게 고통받던 분들이 기적처럼 회복된 사례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릎에 파스를 붙여도 허리에 파스를 붙여도 그때뿐이었던 적. 자고 일어나면 다시 무겁고 계단만 봐도 한숨이 나올 때. 그럴 땐 통증이 있는 부위만 보지 마시고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과 신경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파스를 붙여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을 뿌리부터 완화하는 발바닥 파스 요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곳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신경 말단과 혈관이 모여있는 몸 전체를 움직이는 열쇠 같은 자리죠. 이 자리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극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발바닥이 중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쭉 펴는 그 순간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은 무료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발바닥인가? 통증은 참 신기한 신호입니다. 아픈 데만 보면 분명 거기가 문제 같은데 사실은 몸 전체의 순환이 끊긴 자리, 그 끝자락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 파스를 무릎에 계속 붙여도 그때뿐인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허리에 붙이면 잠깐 시원했다가 다시 뻣뻣해지고 결국 진통제를 자주 드시게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증 부위는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우리 몸의 흐름이 끊긴 곳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흐름의 시작이자 끝, 바로 발바닥입니다. 왜일까요?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있지만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말초 신경과 반사구가 모여 있어 심장, 허리, 무릎, 목, 심지어 소화기관까지 연결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자극하면 신경 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 허리 디스크로 5년 넘게 진통제를 복용하셨는데 파스를 허리에만 붙이던 습관을 바꿔 발바닥 용천혈에 붙이기 시작하면서 2주 만에 아침 기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립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통증 강도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는 흐름, 다시 말해 발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지는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한 겁니다. 이렇듯 발바닥을 자극하면 통증이 생기는 루트를 거꾸로 되짚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허리가 아프셔도 무릎이 욱신거려도 발바닥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왜 발바닥인가요? 첫째, 혈액과 림프 순환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온몸과 연결된 신경 말단이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확한 자극을 반복하면 몸이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파스가 아닌 회복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발바닥 파스 요법은 일시적인 진통이 아닌 몸의 흐름 자체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신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붙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정보들이 이어지니 영상은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무료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붙이는 위치와 시간. 자, 이제부터는 어디에, 언제,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치입니다. 이 파스 요법의 핵심은 두 자리에 붙이는 겁니다. 하나는 발 앞쪽, 하나는 뒤쪽입니다. 첫 번째는 용천혈입니다. 이 자리는 발바닥 앞쪽 13쯤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에요. 어떻게 찾냐고요? 발가락을 구부려 보세요.
그럼 발바닥 중앙쯤에서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용천혈입니다. 기운이 솟아나는 셈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자리죠. 두 번째는 뒤꿈치 중앙입니다. 이건 발뒤꿈치 뼈의 정중앙, 발바닥에서 가장 단단하고 체중이 몰리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충격이 집중되다 보니 자극만 잘해줘도 하체 피로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 두 자리를 기본으로 기억하세요.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 매일 같은 위치에 붙여야 몸이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몸이 학습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은 시간입니다. 언제 붙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잠자기 직전, 즉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낮 동안 지친 몸이 다시 재정비되는 시간. 이때 발바닥을 자극해주면 회복 작용이 훨씬 강하게 일어납니다. 붙이기 전엔 족욕 10분 꼭 해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류가 올라가고 피부가 부드러워져 파스 성분 흡수도 잘 됩니다. 족욕이 끝나면 발을 깨끗이 닦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그 다음 파스를 준비합니다. 쌀알 크기 정도로 작게 잘라서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에 각각 붙입니다. 너무 크게 붙이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주무세요. 물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혈류를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보셔야 해요. 그렇게 붙인 채로 6시간에서 8시간, 즉 밤새 주무시고 아침에 떼어내면 됩니다. 다만 절대로 하루 종일 붙이시면 안 됩니다. 24시간 이상 부착하면 오히려 피부 화상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붙이는 위치는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 붙이는 양은 쌀알만큼 작게. 매일 같은 위치, 같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들으시고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신다면 좋은 정보 놓치지 않게 지금 무료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몸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 방법을 며칠이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몸의 반응 단계별 흐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단계별 흐름. 자, 그럼 이렇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당연히 하룻밤 사이에 번쩍 나아지는 그런 기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같은 위치, 같은 시간에 붙이면 우리 몸은 분명한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1단계, 0일에서 3일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몸이 약간 나른하거나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속 깊은 데서 순환이 다시 시작되려는 신호이고, 쌓였던 노폐물이나 염증물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피로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무조건 지나야 다음 변화가 옵니다. 두 번째는 2단계, 4일에서 6일 사이입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고 무릎을 구부릴 때도 전보다 부드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다가 덜 깨고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더 가볍습니다. 이 시점에서 뭔가 되는 것 같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만 지나면 세 번째 단계가 열립니다. 마지막 3단계, 7일에서 14일 사이입니다. 이때부터는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줄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훨씬 덜 무겁습니다. 심한 분들은 이 시기부터 진통제 먹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하세요. 어떤 분은 이때 처음으로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이 파스 요법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위치, 꾸준한 반복이 생명입니다. 한두 번 붙이고 왜 효과 없지? 하는 분들은 아직 몸이 학습할 시간을 못 준 겁니다. 우리 몸은 반복된 리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회복 속도는 더디지만 그만큼 효과도 깊고 오래갑니다. 몸에 익숙한 리듬을 주면
몸은 그걸 기억하고 스스로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혹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셨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먼저 꾸준함으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잠시 여기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이런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실전 건강법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본론 4부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입니다. 효과를 떨어뜨리는 행동, 피해야 할 사례들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 이제 파스 붙이는 위치도, 시간도, 변화의 흐름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대로 해도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지만 잘못하면 아예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대표적인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피하셔도 효과는 훨씬 빨라지고 몸의 반응도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오래 붙이기. 밤새 붙이니까 좋네. 그럼 하루 종일 붙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4시간 이상 파스를 연속으로 붙이면 피부가 쉬지 못해 화상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딱 6시간에서 8시간까지만 아침에는 꼭 떼어내는 습관 꼭 지켜주세요. 둘째, 냉감 파스를 쓰는 경우입니다. 시원한 느낌의 파스, 흔히 멘톨이나 멘톨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발바닥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혈류를 살리는 따뜻한 자극이지 혈관을 수축시키는 냉감 자극이 아닙니다. 온열 파스, 즉 따뜻한 느낌이 드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캡사이신이나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는 파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셋째, 당뇨나 신경병증 있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시도하시는 경우입니다. 당뇨병이나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 있어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먼저 전문의와 상의하신 뒤 작은 크기로 짧은 시간부터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수분과 수면을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면서도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생활을 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의 회복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파스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물 6잔 이상, 최소 6시간 이상의 숙면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위치나 시간을 자주 바꾸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왼발, 내일은 오른발, 어제는 밤 9시, 오늘은 새벽 2시. 이렇게 되면 몸이 학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파스 요법은 리듬과 반복이 핵심입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붙이셔야 몸이 지금 회복할 시간이다 하고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생물학적 시계와 연결된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5가지만 꼭 피해 주세요. 24시간 이상 붙이기, 시원한 냉감 파스 사용, 당뇨나 신경병증 있는 분의 무리한 사용, 물 부족, 수면 부족, 위치나 시간 바꾸기. 이런 실수만 줄여도 몸은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지금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증상별 파스 위치와 실전 루틴까지 자세히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 실제 증상에 따라 어디에 붙이면 좋은지, 그리고 하루 실천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실행 체크리스트 하루 루틴 요약. 자, 이제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붙여야 하는지도 아셨고, 피해야 할 실수도 정리해 보셨죠? 이제부터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좋을지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실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려. 이대로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몸이 가볍다는 표현을 꺼내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바닥 파스 요법 하루 루틴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녁 족욕 10분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대야나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시고 발을 10분 정도 담가 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손 넣었을 때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이 족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하체 혈류를 끌어올리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파스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준비 단계입니다. 발을 닦고 완전히 말린 후 파스를 작게 잘라 붙입니다. 위치는 기억하시죠?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 이 두 곳에 파스를 쌀알 크기만큼 작게 잘라 붙여주세요. 너무 크게 붙이면 오히려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크기부터 시작해서 자극 반응을 확인한 뒤 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파스를 붙인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주무세요. 이 물 한 컵이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이 흐르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미지근한 정도 편안하게 마셔주세요. 그 다음은 숙면입니다. 6시간에서 8시간 편안히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파스를 떼어냅니다. 아침 파스를 떼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무릎을 가볍게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23분 해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밤새 풀어놓은 근막을 안정시키고 다시 하루의 순환을 열어줍니다. 7일 동안 이 루틴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작은 메모장이나 노트에 오늘은 어떻게 느껴졌는지, 수면은 어땠는지, 통증이 어느 정도였는지 간단히라도 기록해 보세요. 기록은 몸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을 지키는 힘도 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발바닥 파스 하루 루틴. 저녁에 족욕 10분. 발을 말리고 작은 파스 2장 부착.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신 후 취침. 아침에 파스 떼고 발목 무릎 스트레칭. 7일 이상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기. 이 루틴을 따르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계단이 무섭지 않다, 아침이 덜 뻣뻣하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꾸준함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힘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통증별로 파스를 어디에 붙이면 좋은지 증상 맞춤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요. 지금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통증별 파스 위치와 효과 가이드. 지금까지는 발바닥 전체 흐름을 살리는 기본 루틴을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무릎이 특히 아픈데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 목이나 어깨가 뻐근한데 발바닥이랑 무슨 상관일까? 이런 궁금증 많으시죠? 사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의 지도가 발바닥에 그려져 있는 셈이죠. 그래서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부위와 연결된 발바닥 자리를 자극하면 전신의 흐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상별로 어디에 붙이면 좋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무릎부터 시작합니다. 1. 무릎 종아리 통증. 붙이는 위치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용천혈, 그리고 하나는 뒤꿈치의 정중앙입니다. 이 두 자리는 하체 쪽의 혈류를 끌어올리고 체중이 집중되는 무릎 관절의 압력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거나 종아리에 묵직한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2. 허리골반 고관절 통증. 이 증상도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 두 자리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뒤꿈치의 안쪽 윗부분, 즉 발 안쪽에서 올라가는 아치의 중간쯤까지 함께 고려해 보세요. 이 자리는 요추와 골반 부위와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무거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3. 목 어깨 두통. 이럴 땐 발가락 쪽을 살펴야 합니다.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쪽, 그리고 새끼발가락 아래 돌출된 부분, 여기에 각각 작은 파스를 붙여주세요. 이 자리는 경추와 견갑근, 즉 목과 어깨, 승모근과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긴장성 두통, 어깨 결림, 목덜미 뻐근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4. 손목손가락 통증. 붙이는 자리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그 아래로 약 23cm 내려간 지점입니다.
여긴 팔, 손목, 손가락과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거나 손가락 저림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5. 족저근막염 발바닥 통증. 이럴 땐 파스를 아프다고 느끼는 바로 그 부위에 붙이셔도 좋습니다. 특히 뒤꿈치 전면부, 발바닥 아치 중간, 그리고 용천혈 세 곳을 함께 자극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냉찜질과 온열 자극을 번갈아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증상에 따라 붙이는 자리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건 기본 자리는 항상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이라는 점입니다. 그 위에 추가로 증상별 자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붙이는 시간은 항상 밤 9시에서 10시 사이 6에서 8시간 부착, 아침에 떼고 스트레칭까지 이어지는 기본 루틴은 꼭 지켜주세요. 또 하나, 항상 양쪽 발에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처럼 체중이 실리는 관절일수록 한쪽만 붙이지 마시고 반드시 양쪽 다 붙이셔야 균형 잡힌 자극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영상의 결론으로 이 요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와 작은 생활 습관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발바닥 파스 요법을 통해 통증을 뿌리부터 완화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 나이에 바뀔 수 있을까? 네, 괜찮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꾸준히 보내는 신호에 반드시 답을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매일 작은 족욕, 발바닥에 작은 파스 2장, 미지근한 물 1컵, 그리고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이 조그만 실천들이 7일 뒤, 14일 뒤, 30일 뒤 몸의 리듬을 분명히 바꿔줄 것입니다. 무릎이 무거워서 계단이 겁났던 분들, 허리 통증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참을 망설였던 분들,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 걱정했던 분들 모두 조금씩 웃으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파스는 통증을 덮는 약이 아니라 흐름을 살리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는 우리 스스로 매일 켤 수 있습니다. 혹시 시작이 두렵거나 혼자 꾸준히 하기가 힘드실 것 같다면 함께 가요. 이 채널은 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좋은 정보, 좋은 습관,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다음에도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건강한 내일을 향한 작은 한 걸음, 오늘 밤 발바닥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